뉴저지의 한밤중 미국 대표팀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함성은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손흥민 때문이었습니다. 전반 18분 그의 왼발이 터지자 경기장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2만 5천 관중 중 70%가 한국을 응원하는 듯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곳이 정말 미국 땅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미국 언론은 당황했습니다. 왜 우리 대표팀이 아닌 손흥민을 응원하냐? 기자들은 기사 초안을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객관적 전력은 미국이 우세했습니다. 홈 관중도 미국 편이어야 했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순간 교포의 눈물과 일본 팬의 박수가 뒤섞이며 국경이 무너졌습니다. 택시 기사조차 오늘 뉴저지는 한국 도시 같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동경의 힐킥으로 두 번째 골이 터지자 사실상 승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스코어가 아니라 분위기였습니다. 뉴저지 경기장이 단 하룻밤 사이 한국의 땅으로 변한 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리차드 모건입니다. BBC에서 36년간 축구를 해설해온 베테랑이죠. 월드컵부터 유로컵까지 세계 최고 무대의 경기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뉴저지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경기 분석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미국 대표팀의 FIFA 랭킹 15위, 한국은 23위. 8계단이나 밀리는 것도 모자라 최근 전력 분석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5경기에서 4승 1무의 압도적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고작 2승 2무 1패에 그쳤죠. 특히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한 후 미국은 홈에서 거의 무적에 가까웠습니다. 이번엔 정말 힘들겠군.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축구를 오래 지켜본 저로서도 이번만큼은 객관적 전력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더욱 절망적인 건 경기장 상황이었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은 최대 2만 5천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경기장이었지만 그날은 거의 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미국을 응원하는 관중들이었죠. 공항에서 만난 한 한국인 교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2,000명 정도 올 것 같아요. 뉴욕 뉴저지 한인회에서 응원단을 조직했지만 계산해보니 전체 관중의 8%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92%는 당연히 미국을 응원하는 관중들이었죠. 숫자로만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관중석의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은 여기저기 드문드문 보였지만 성조기와 파란색 유니폼은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옆에 앉은 한 한국인 유학생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손흥민이라 해도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모든 걸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장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도 제법 많이 보였고 심지어 라틴계 관중들까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특히 이번 맞대결의 하이라이트는 손흥민과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미국 대표팀 감독의 재회였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2014년부터 5년간 토트넘 감독으로 재임하며 손흥민을 토트넘으로 영입한 인물이었거든요.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포체티노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설이고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감정적 수사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기 시작 전 양 팀 라인업이 발표됐습니다. 미국은 예상대로 최강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죠. 반면 한국은 손흥민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무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하다. 해설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특히 원정에서, 그것도 이렇게 압도적인 관중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킥오프를 몇 분 앞두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응원석에서도 손흥민 이름이 간간히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야유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환호였습니다. 손. 포체티노 감독이 과거 2차례나 손흥민 영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 비로소 토트넘에서 그를 만나게 된 사연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 만남은 운명적이었던 셈이죠. 킥오프를 몇 분 앞두고 한국 선수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죠. 하지만 손흥민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과연 그가 무엇을 보여줄까? 36년 해설 경력 중 가장 예측 불가능한 경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치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관중들의 함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함성의 방향이 곧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저는 그날 밤 경기를 지켜보며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목격했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자마자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거든요. 첫 5분 동안은 제 예상이 맞는 듯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보이며 한국 진영을 밀어붙였죠. 관중석에서도 USA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손흥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수비에 급급할 때 그는 혼자서 중앙선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기회를 노리는 사냥꾼처럼 말이죠. 전반 7분, 미국의 압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조현우 골키퍼가 미국의 강력한 슈팅을 막아낸 순간, 저는 손흥민이 뭔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쪽으로, 빠르게. 그의 외침이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마치 감독이 전술을 변경하는 듯한 톤이었죠. 그 순간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동적이던 움직임이 능동적으로 바뀌었고 개별적이던 플레이가 조직적으로 변했죠. 저는 36년 해설 경력에서 이런 순간적 변화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반 12분, 그 변화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재성이 중앙에서 볼을 따낸 순간 손흥민은 이미 페널티 박스 근처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말이죠. 패스. 손흥민의 외침과 함께 볼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저는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왼발 슈팅이 골대 구석으로 날아갔고 미국 골키퍼는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골네트가 흔들리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정적에 빠졌죠. 그런데 3초 후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함성은 한국 응원석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관중석 곳곳에서도 박수와 환호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믿을 수 없군요. 제 옆에 앉은 미국인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골은 예술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진정한 스타는 따로 있다는 걸 말이죠. 국적을 떠나서 모든 축구 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손흥민이었던 겁니다.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의 세리머니도 특별했습니다. 과도한 세리머니 대신 두 손을 모아 관중들에게 인사했죠. 그 겸손한 모습에 미국 관중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원정 경기가 맞나? 해설 부스에서 바라본 경기장 분위기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홈팀이 실점했는데도 관중들이 실망보다는 감탄을 표하고 있었거든요. 전반 25분, 손흥민은 또 다른 놀라운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중앙선 근처에서 볼을 받은 후 40m를 혼자서 드리블로 돌파한 겁니다. 미국 수비수들이 하나씩 걸러지는 모습을 보며 관중들은 점점 더 큰 함성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기적적인 선방에 막혔죠. 하지만 그 플레이만으로도 경기장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 관중들조차 손흥민의 드리블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거든요. 저런 개인기는 정말 드물어요. 해설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메시나 호날두를 보는 것 같네요. 전반 35분, 손흥민이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골대에서 25m 정도 떨어진 위치였는데 각도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였죠. 손흥민이 볼을 놓고 뒤로 물러서는 동안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 팬들조차 손흥민의 프리킥을 기대하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도움닫기를 시작한 손흥민의 표정은 완전히 집중 모드였습니다. 그리고 왼발로 찬 볼이 공중에서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죠. 볼은 벽을 넘어 골대 상단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골키퍼가 온몸을 던졌지만 손끝에서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나왔죠. 하지만 그 순간 경기장에서 터진 탄성은 골이 들어간 것처럼 컸습니다. 프리킥의 궤적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세상에 저런 프리킥을. 포체티노 감독조차 벤치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자신의 옛 제자가 보여준 기술에 감탄한 거였죠. 전반 43분, 정말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볼을 받았을 때 미국 수비수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뒤쪽에서 달려오는 이동경을 이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의 힐킥으로 패스를 보냈고 이동경은 그 볼을 받아 완벽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시스트까지.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골 1도움, 그것도 전반전에 말이죠. 더욱 놀라운 건 그 순간 관중석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응원단은 당연히 열광했지만 미국 관중들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적어도 절반 이상의 관중이 손흥민의 플레이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와, 저런 패스가 어떻게 가능해?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힐킥 어시스트라는 고난도 기술을 실전에서 완벽하게 구사한 걸 본 순간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그때부터 경기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팬들도 손흥민의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기대감에 차서 지켜보기 시작한 겁니다. 손. 미국 응원석에서도 간간히 손흥민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죠. 전반이 끝나고 라커룸으로 향하는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6년간 수많은 경기를 해설했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저 한국인은 정말 특별해. 제 옆에 앉은 포체티노의 전 동료였던 한 아르헨티나 기자가 말했습니다. 포체티노가 왜 그렇게 손흥민을 아꼈는지 이제 알겠어요. 기술도 뛰어나지만 저 리더십은 타고난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의 리듬을 바꾸고 동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진정한 리더였죠.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한국팀을 목격했습니다. 전반전의 수동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냥꾼처럼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후반 3분, 손흥민이 보여준 플레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수비수 3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그는 등 뒤로 볼을 넘기며 압박을 벗어났죠.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오오 하는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볼을 받은 김진규가 망설이자 손흥민이 즉시 외쳤습니다. 오른쪽, 빈 공간. 그 지시에 따라 이재성이 달려갔고 완벽한 스루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비록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플레이 하나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런 식으로 경기를 읽을 수 있다고? 제 옆에 앉은 미국인 해설자가 감탄했습니다. 저 선수는 감독이 따로 필요 없겠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손흥민은 선수이면서 동시에 필드 위의 감독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후반 8분,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이 코너킥을 얻은 상황에서 손흥민은
우리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내려와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공격수가 자진해서 수비에 나선 걸 보고 동료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죠. 주장이 저렇게 뛰는데 우리가 안 뛸 수 있겠어. 김민재가 동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로 한국팀의 수비 강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코너킥을 막아낸 후 역습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조현우의 긴 킥이 중앙선을 넘어가자 손흥민은 이미 스프린트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는 정말 경이로웠죠. 미국 수비수들이 따라잡으려 했지만 손흥민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까지 만들어냈지만 아쉽게도 슈팅이 골대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플레이만으로도 경기장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 관중들조차 손흥민의 스피드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거든요. 저 선수가 33세라고요? 한 미국 팬이 옆자리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20대 선수보다 빨라 보이는데. 후반 15분, 손흥민은 또 다른 차원의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터치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았을 때 미국 수비수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뒤쪽에서 달려오는 서령우를 이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의 힐킥으로 백패스를 보냈고 서령우는 그 볼을 받아 완벽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박스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동경이 헤딩으로 마무리를 시도했지만 미국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플레이 자체가 예술이었죠. 와, 저런 패스가 어떻게 가능해?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힐킥 백패스라는 고난도 기술을 실전에서 완벽하게 구사한 걸 본 순간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그때부터 경기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팬들도 손흥민의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기대감에 차서 지켜보기 시작한 겁니다. 후반 20분, 손흥민이 중앙에서 볼을 잡자 경기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다음 플레이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천천히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의 수비수를 차례로 제쳤죠. 마지막에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골포스트를 맞고 튕겨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기장에서 터진 함성은 골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미국 관중들조차 손흥민의 개인기에 기립박수를 보냈거든요. 이렇게 혼자서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를 본 적이 있나요? 제 옆에 앉은 전직 프로 선수 출신 해설자가 물었습니다. 메시나 호날두 전성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랬습니다. 손흥민은 공격과 수비, 패스와 드리블, 리더십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후반 25분, 손흥민의 또 다른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빠른 역습 상황에서 그는 40m를 전력으로 달려 상대방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공격수가 저렇게까지 뛰어야 하나? 한 미국 관중이 중얼거렸습니다. 팀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구나. 그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은 건 미국 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져 나왔죠. 후반 30분이 지나자 관중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90% 이상이 미국을 응원했는데 이제는 적어도 절반 정도가 손흥민과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었죠. 오늘 뉴저지는 정말 한국 땅 같아요. 한 교포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다니. 후반 35분, 손흥민은 마지막 스퍼트를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질 법한 시점이었지만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뛰어다녔죠. 저 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미국 벤치에서 선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33세 맞아. 정말 믿을 수 없어. 포체티노 감독도 벤치에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놀라웠던 거죠. 후반 40분, 손흥민의 마지막 대작이 나왔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그는 완벽한 커브를 그리는 슈팅을 날렸습니다. 볼은 벽을 넘어 골대 상단 구석으로 향했지만 골키퍼의 기적적인 선방에 막혔죠.
하지만 그 프리킥의 궤적을 본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골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술이야. 진짜 예술이었어. 한 미국 팬이 소리쳤습니다. 저런 선수를 본 적이 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한 선수의 뛰어난 실력과 인격이 국경과 편견을 무너뜨리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계속 뛰었습니다. 승부는 이미 결정났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죠. 그 모습을 보며 경기장의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습니다. 후반 35분, 경기장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벤치에서 포체티노 감독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더 강하게 압박해. 손흥민을 막아야 한다. 그의 외침이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에 대한 애정과 승부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포체티노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손흥민의 뛰어난 플레이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팀이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미국 선수들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마다 두세 명씩 달려들어 거친 몸싸움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예의나 존경은 없었죠. 전반전의 신사적인 경기 운영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제 옆에 앉은 한국인 해설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칠까봐 걱정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미국 선수들의 태클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손흥민이 드리블을 시도할 때마다 2에 3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후반 38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드리블로 돌파를 시도하던 중 미국 수비수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명백한 파울 상황이었죠. 하지만 심판은 경기를 계속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한국 벤치가 들끓었고 관중석에서도 야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홍명보 감독이 심판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경고 카드였습니다. 상황이 점점 한국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미국 관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국팀을 응원해야 할 그들조차 심판의 판정에 대해 야유를 보냈거든요. 불공정해. 저건 명백한 파울이야. 한 미국 팬이 소리쳤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에 매료된 관중들은 이미 공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축구가 갖는 특별한 힘을 느꼈습니다. 국적을 뛰어넘어 진정한 재능과 스포츠맨십을 인정하는 마음 말이죠. 이상하네요. 홈 관중들이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제 옆에 앉은 미국인 기자가 의아해했습니다. 보통은 자국팀에게 유리한 판정을 원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가 워낙 아름다웠기 때문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응원하고 싶어졌던 거였죠. 후반 42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국이 코너킥 찬스를 얻었는데 미국 선수들이 노골적으로 손흥민을 마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쟤를 막아. 절대 자유롭게 두지 마. 미국 주장이 동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3명의 선수가 손흥민 1명을 집중 마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죠. 하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크를 받는 상황에서도 동료들에게 계속 지시를 내렸거든요. 민재형, 니어포스트로, 동경이는 반대편. 그의 지시에 따라 한국 선수들이 움직였고 결국 김민재의 헤딩이 골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쉽게도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낸 거였죠. 저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동료들을 지휘하다니. 한 축구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진짜 리더는 압박받을 때 진가가 드러나는군요. 로스타임에 들어서자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동점골을 넣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플레이가 점점 거칠어졌거든요. 미국 선수들의 표정에서는 절박함이 역력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더 강하게.
포체티노 감독이 터치라인에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죠. 로스타임 3분. 정말 아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크로스가 올라오자 조현우가 펀칭으로 처리했는데 그 볼이 미국 선수에게 다시 떨어진 겁니다. 골대에서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미국 공격수가 슈팅을 때렸습니다. 골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죠. 모든 사람의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흥민이 골라인 근처로 달려와 몸을 던져 볼을 막아냈습니다. 공격수가 수비까지 책임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세상에 저런 희생 정신을.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팬들조차 손흥민의 헌신적인 모습에 기립박수를 보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33세의 베테랑이 마지막 순간까지 팀을 위해 몸을 던지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이게 진짜 주장다운 모습이지. 한 미국 팬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 주장도 저렇게 했으면. 그 순간 손흥민의 유니폼이 흙투성이가 됐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팀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구나. 포체티노 감독도 벤치에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의 성장한 모습의 뿌듯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느껴졌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경기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했습니다. 승부를 떠나 모든 사람이 손흥민의 플레이에 감동받은 거였죠.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경기장 전체가 감동의 분위기에 휩싸였죠. 정말 자랑스럽다. 포체티노가 손흥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토트넘의 전설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어. 패배한 감독이 상대 선수를 이렇게 극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축구의 아름다운 면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승부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였던 거죠. 경기가 끝났지만 진짜 감동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진정성과 헌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났지만 경기장 밖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수백 명의 미국 팬들이 한국 팀 버스를 기다리며 응원 구호를 외치고 있었거든요. 코리아, 코리아. 미국 땅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36년 해설 경력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죠. 손 플리즈. 한 어린 미국 소년이 손흥민에게 달려와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그 아이의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었죠. 다음에 또 보자, 친구. 손흥민이 영어로 말하자 그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죠. 30분 동안 손흥민은 모든 아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마다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춰주는 세심함까지 보였습니다. 저 선수는 정말 특별해. 한 미국인 아버지가 옆에 있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완벽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손흥민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느꼈던 거죠. 한 젊은 미국 여성이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미국을 응원하러 왔지만 경기를 보고 마음이 완전히 바뀐 상태였거든요. 오늘 경기 보고 한국 팬이 됐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대단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응원하고 싶어요. 그녀의 손에는 급하게 구입한 한국 유니폼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기 중간에 매점에서 산 거였죠.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직접 이해하고 싶거든요. 버스 주변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사토 켄지가 한국 응원단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아시아가 하나였어요. 사토가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평소 한일 관계가 복잡했지만 이날만큼은 순수한 감동이 모든 걸 뛰어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프랭크 할아버지도 손녀 에밀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직접 보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기다리세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저 선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서. 프랭크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다시 꿈을 꿀 용기를 줬거든. 손흥민이 프랭크에게 다가왔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덕분에 포기란 없다는 걸 배웠어요. 프랭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손흥민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배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그 대화를 지켜본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멕시코계 안전요원 마르코도 업무를 마치고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간 꿈꿔왔던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당신을 보고 제 꿈을 다시 꾸게 됐어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열정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손흥민은 마르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꿈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그의 격려에 마르코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버스 한편에서는 독일 분석가 한스가 동료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선수예요. 한스가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론 완벽하지만 정신력은 그 이상이에요. 그는 20년간 축구를 분석해왔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론을 뛰어넘는 존재죠. 10살 마이클과 아버지 제임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손흥민에게 받은 사인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내일부터 축구 배울 수 있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들아. 제임스가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처럼 되려면 열심히 해야 해. 네, 저도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될래요. 마이클의 말에 제임스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배우려 한다는 게 대견했거든요. 손흥민이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줬어요. 그의 말에 팬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We love you, 손. 한 팬이 소리쳤고 다른 팬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팬들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손흥민도 끝까지 손을 흔들어 응답했죠.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동행한 한 대표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원정에서 이런 환대를 받다니 정말 꿈만 같네요. 저는 그 순간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정치나 경제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정성과 실력이 만들어낸 감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소통의 도구였던 거죠.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특별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선수들이 창밖으로 손을 흔들 때마다 길가에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이런 게 진짜 축구의 힘이구나. 홍명보 감독이 중얼거렸습니다. 승부를 떠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말이야. 그날 밤, 뉴저지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 한 사람이 만들어낸 변화였죠. 국적과 나이, 인종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목격한 기적 같은 밤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기자회견장에서도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패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예상 밖의 대답을 한 겁니다. 오늘은 축구가 승리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플레이는 승부를 떠나 모든 축구인이 배워야 할 교과서였어요. 그의 말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패배한 감독이 상대 선수를 이렇게 극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자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더 기뻤습니다. 토트넘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포체티노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 어린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손흥민을 어떤 선수로 평가하시나요? 포체티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축구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요. 토트넘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승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선수들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런 선수와 경기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영광이에요. 포체티노의 말에 회견장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감독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손흥민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어떤가요? 그는 제 축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토트넘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기술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감동적이었죠. 포체티노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의 플레이 자체가 언어였습니다. 팀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선수가 변했어요.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손흥민이 오늘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놀랍지 않아요. 토트넘에서도 그랬거든요. 나이 어린 선수들을 챙기고 어려운 순간에는 앞장서서 팀을 이끌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포체티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골라인에서 볼을 막은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공격수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팀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선수예요. 미국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토트넘에서 더 많은 트로피를 들지 못했을까요? 포체티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손흥민은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트로피를 들지 못한 건 저를 포함한 나머지의 책임이죠. 그의 솔직한 답변에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들이었어요. 그와 함께라면 언제든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회견장 한편에서는 미국 선수들도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장 크리스천 풀리시치가 마이크를 잡았죠. 솔직히 말하면 굴욕적이었어요. 풀리시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움의 시간이었죠. 저런 선수를 상대해 본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손흥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존경합니다. 33세인데도 우리보다 더 많이 뛰었어요. 특히 수비까지 와서 볼을 막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미국 선수 웨스턴 맥케니도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명한 선수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상대해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리더십이요. 경기 내내 동료들을 독려하고 지시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도 저런 리더가 필요해요. 한국 라커룸에서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죠. 개인보다는 팀이 승리한 게 가장 기뻐요.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정말 잘해줬어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경기였죠.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저를 보며 웃어주던 순간이요. 축구는 결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의 답변에서 진정한 스포츠맨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님과 재회한 기분은 어떠셨나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은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으니까요. 오늘 좋은 경기로 보답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2026년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축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이동경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형의 어시스트가 정말 완벽했어요. 이동경이 말했습니다. 힐킥으로 정확하게 패스해 주시는데 골을 넣지 못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손흥민과 함께 뛰는 기분은 어떤가요?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기술도 그렇지만 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배우고 있어요. 김민재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형 덕분에 저희도 더 열심히 뛸 수 있었어요. 형이 마지막까지 뛰는 모습을 보니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현우도 거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골라인에서 볼을 막아주신 거 정말 감동이었어요. 골키퍼보다 더 골키퍼 같으셨어요.
홍명보 감독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이 팀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런 선수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결과보다는 과정이에요.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뛴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포체티노와 손흥민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재회였죠. 다음에 또 만나요, 감독님.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야. 넌 언제나 내 자랑이거든. 포체티노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승부를 뛰어넘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빛났습니다. 경쟁자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였던 거죠. 바로 그 시간, 경기장에서 30km 떨어진 뉴욕 한국타운에서도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향집이라는 한국 식당에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골이야. 손흥민의 첫 번째 골이 나오자 식당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던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고 젊은 직장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죠. 40년 만에 이런 기분이야. 식당 사장 박정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언제였나. 박 씨는 1985년에 미국에 온 1세대 이민자였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았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가슴이 벅찼죠. 식당 한 구석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한인 2세인 제니 김이 눈물을 흘리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거든요. 엄마, 지금 TV 켜봐. 손흥민이. 제니는 평소 한국 문화의 거리감을 느꼈던 교포 2세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죠.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옆에 앉은 백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니. 같은 시간 맨해튼의 한 스포츠바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 피치라는 이름의 그 바에는 주로 미국인과 유럽인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경기 시작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평범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 팀을 응원하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하지만 손흥민의 첫 번째 골이 터진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와, 저건 예술이야. 한 미국인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저 선수야? 다른 사람이 물었죠. 손흥민이라고, 토트넘에서 뛰는 한국 선수야. 축구를 좀 아는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지. 시간이 지날수록 바 안의 분위기는 점점 손흥민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미국을 응원하러 온 사람들조차 그의 플레이에 매료되기 시작했거든요. 저런 축구를 하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 한 여성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축구야. 바텐더 마이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5년간 이 일했는데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에요. 그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홈팀을 응원하러 온 손님들이 상대팀 선수를 응원하다니. 뉴저지의 한 한인마트에서도 특별한 순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 이순자 씨는 손님이 없는 틈에 라디오로 경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마트에 울려 퍼지자 이 씨는 혼자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흥민이가. 그때 마침 장을 보러 온 미국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이 씨가 서툰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축하해주자 이 씨는 더욱 감격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이 씨가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두 사람은 언어는 달랐지만 함께 경기를 즐겼죠. 퀸즈의 한 아파트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6개월 된 유학생 김도연이 룸메이트인 미국인 잭과 함께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와, 너네 나라 선수 정말 대단하다. 잭이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이렇게 수준이 높은 줄 몰랐어. 도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국에 온 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선수들이 많아요. 도현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한국 리그 경기도 한번 같이 봐야겠다. 제게 말해 도현은 더욱 기뻤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한국 교회에서는 늦은 저녁 모임이 있었는데 경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회를 잠시 중단하고 다들 경기를 봅시다. 목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교인들이 웃으며 휴대폰으로 경기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이 나오자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한 집사님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선수를 통해 우리나라를 알리시는구나. 롱아일랜드의 한 한국인 가정에서는 3대가 함께 모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10살 손자까지 말이죠. 할아버지, 저 선수가 정말 한국 사람이에요? 손자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렇게 축구 잘했어요? 할아버지는 축구는 못했지만 저 선수의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단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 말이야. 뉴저지 곳곳의 한인 가정에서는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축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모두 TV 앞에 모여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선수야.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잖아. 맨해튼의 한 한국 회사 사무실에서는 야근 중이던 직원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 그만하고 다 같이 봅시다. 부장님이 선언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언제 또 올까요?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나오자 사무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 미국 직원들에게 자랑해야겠어요. 한 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에요. 한국타운의 주요 상점들에서는 긴급히 손흥민 관련 상품들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폼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한 스포츠용품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사가요. 심지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손흥민이 좋아한다는 김치찌개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한 음식점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료가 떨어져서 긴급 주문했어요. 그날 밤 뉴욕과 뉴저지 전역의 한인들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부심, 감동, 그리고 희망이었죠. 손흥민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 기적 같은 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감동이 한인 사회를 넘어 미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인격 앞에서는 국경이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늘 목격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흥민과의 간단한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도 여전히 가슴이 뜨거웠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제 질문에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며 웃어주던 순간이요. 축구는 결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의 답변에서 진정한 스포츠맨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개인의 영광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말이죠. 포체티노 감독님과 재회한 기분은 어떠셨나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은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으니까요. 오늘 좋은 경기로 보답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손흥민의 겸손한 태도에서 왜 그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2026년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축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그의 말에서 여전히 꺾이지 않는 열정과 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호텔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흥민을 한 번 더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었죠.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6년간 축구를 해설하면서
이런 감동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본 미국인 가족이었어요. 아빠, 나도 저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축구 연습하자.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저 선수처럼 겸손하고 팀을 생각하는 마음 말이야.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손흥민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골이나 어시스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며 미국 신문들을 읽어봤습니다. 모든 스포츠면이 손흥민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한 명의 선수가 경기장 전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다.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다. 뉴욕 타임스의 칼럼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경기 결과를 다룬 게 아니라 손흥민의 인격과 리더십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가득했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선수. 국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정한 스타. 이런 표현들을 보며 저는 어제 목격한 일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운전기사가 손흥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경기 보셨어요? 정말 대단한 선수더라고요. 네, 직접 해설했어요. 제가 대답하자 운전기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요. 그럼 직접 보신 거네요. 어떠셨어요? 36년 해설 경력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기였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 선수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특별한 존재죠. 운전기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도 어제 경기 보고 축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면서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출국장 곳곳에서 한국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미국인들이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만들어낸 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지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죠.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세리머니가 아니라 진심 어린 행동으로 기억된다. 그날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어제 목격한 기적은 단순히 한 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진정성과 겸손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들이 앞으로 어떤 꽃을 피울지 기대됐거든요. 마이클이라는 10살 소년이 축구를 시작하게 된 것처럼, 프랭크 할아버지가 다시 꿈을 꾸게 된 것처럼, 제니가 자신의 뿌리에 자부심을 갖게 된 것처럼 말이죠. 손흥민이 그날 보여준 건 축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였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국경은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진정한 리더는 앞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는 것이다. 겸손함이야말로 최고의 자신감이다. 그가 그날 보여준 모든 순간들이 이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정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말이죠.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합니다. 손흥민이 아이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보여준 따뜻한 미소, 마지막까지 팀을 위해 뛰던 모습, 그리고 승리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던 모습들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도 손흥민처럼 자신의 무대에서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나이도, 상황도, 국적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뉴저지의 기적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손흥민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성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날 뉴저지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상 리차드 모건 BBC 해설위원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전반 4대3, 후반 1대14. 손흥민이 빠진 순간 한국은 무너졌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개인 의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공포라 말했지만 한국은 질서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골잡이라 불렀지만 그는 사령관이었습니다. 한국은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도 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억제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그라운드 위의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 차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브라보 마이 코리아였습니다.